바이브 코딩으로 프로젝트 할 때 어떤 MCP 써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프로젝트 분석부터 프로젝트 관리까지 가능한 바이브 코딩 MCP 3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한 개발 방법을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IT 커넥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MCP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죠. 그래서 엔트로픽이 처음에 만든 개방형 프로토콜인데 AI 어플리케이션이 외부 데이터 소스와 혹은 이제 도구와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돕는 일종의 AI 시대의 USB 타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마다 별다른 어떤 개발 없이 그냥 MCP 우리 명령 같은 거 쓰죠. 코드 몇 줄이면은 순식간에 AI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브 코딩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한 MCP 3개를 GitHub 활동 분석 대시보드를 개발해 보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GitHub의 커밋 통계, 풀리 캐스트 분석, 코드 리뷰 현황, 기여도 시각화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리는 MCP는 바이브 코딩을 하는 분들도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클로드 코드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윈도우 환경에서 리눅스를 우분투로 쓰고 있고요. WSL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기술 스택을 예비해 올 건데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프로젝트 기술 스택 추천해 달라 하고 기능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GitHub랑 연동해서 커밋 통계 내고 풀 리퀘스트 분석하고 뭐 대시보드나 시각화, 이메일 알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많기는 한데요.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하죠. 네, 기술 스택이 나왔는데요. 뭐 백엔드 부분, 데이터베이스 부분, 프론트엔드 부분, 실시간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써볼 MCP는 좀 설계 부분에 좀 활용할 수 있는 MCP인데요. 바로 바이브 체크라는 MCP입니다.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이런 MCP인데요. 보시면 이제 오버 엔지니어링을 막는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죠. AI에게 어떤 설계나 기획을 맡겼을 때 생각보다 좀 과도한 기술 스택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았어요. 물론 기술 스택을 일일이 다 지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지정을 하지 않고 나 요런 프로젝트 하고 싶어라고 할 때는 상당히 이제 좀 사이즈가 크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프롬프트 단에서 뭐 MVP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 간단하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MCP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오버 엔지니어링을 적정한 수준으로 막아준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보시면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MCP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뭐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153회 정도 이제 실행했을 때 성공률이 27%에서 54%로 증가하고 복잡한 안 좋은 행동들이 83에서 42%로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바이브 체크는 AI가 내린 결정을 메타인지적으로 검증하는 MCP라고 합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AI에게 이게 한 게 멘토 역할을 옆에서 해주는 거죠. 너가 한 거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좀 조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GitHub 요 MCP 서버 클론을 해올 건데 카피를 하시고 돌아와서 여기다가 앞에 git 클론이라고 하고 복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바이브 체커 MCP 서버가 설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클론을 다 했고요.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사용하려면은 터미널 좀 하나 더 띄우겠습니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다운받은 폴더로 들어와서 몇 가지 설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npm install 먼저 하고 그 다음에 npm run build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직접 실행을 해서 좀 에러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설치된 부분에 여기다가 제미나이 API 키를 좀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노드로 빌드 폴더 안에 있는 index.js를 실행을 할 건데 여기서 일단 기본 값으로 제미나이 API 키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하나 좀 다운로드 받아볼 건데요. 구글 AI 스튜디오에 가셔가지고 API 키를 만드셔도 되고 뭐 기존에 있는 키를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키를 사용할 때는 여기 있는 키 카피 API 키 하시면 되고요. 들어와서 여기다가 넣어 줄게요. 그리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MCP를 넣어 줘야 하는데 원래 MCP를 프로젝트 폴더에다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에다가 mcp.json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입력을 하나 해 줘야 되는데 저렇게 MCP 서버즈라고 보통 이렇게 쌓여져 있죠. 이게 제이슨이. 그다음에 이 안에다가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들은 제가 이제 별도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설치했던 이 폴더 안에 빌드 안에 index.js를 가지고 온 거고요. 그 클로드 코드에서는 stdio 요 방식으로 그래서 타입은 stdio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넣었고 제미나이 키를 여기에 넣었어요. 그래서 인제 아마도 이 부분 이 이제 경로 부분이랑 환경 부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근데 이게 쪼끔 어렵다 그러면은 요 코드 받으셔 가지고 "여기에 맞게 이제 나한테 뭐 알려줘."라고 해서 AI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아까 여기 돌아와서 클로드 코드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제 MCP 서버 연결을 이제 확인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1 번으로 모두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MCP 연결해 보면 체킹하고 있죠. 커넥팅 중입니다. 네, 커넥티드 잘 되었죠. 자, 나가고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요. 아까 이제 추천했던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화가 끊겨 가지고 한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화를 확인하고 아마 이제 기록에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추천한 바이브 체크 MCP를 한번 검증해 달라고 하죠. 네, 역시 대화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기존 거를 가지고 오도록 하죠. 기존에 이제 얘가 줬던 그 기술 스택들을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기존에 나왔던 이 내용들을 복사해서 메모장에 좀 붙여 놓고요. 그다음에 맨 위에다가 프롬프트를 좀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검증해 달라고 해볼 건데요. 바이브 체크를 좀 이용해 달라고 했고요. 이 프로젝트는 MVP이고 사용자는 나 혼자야라고 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증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메타 멘토입니다라고 해서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재밌네요. "신랄하게 분석했습니다."라고 해서 오버 엔지니어링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중 AI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인제 제미나이, 오픈 AI, 오픈 라우터를 3 개를 다 쓸 필요가 없다. 하나만 써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배포의 방식도 중복돼 있고 뭐 다중 클라이언트 지원도 불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한된 린 MVP 계획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핵심 질문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인제 제안한 린 MVP 계획에 맞춰서 기술 스택을 다시 알려줘라고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린 MVP 기술 스택이라고 해서 요약을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기획이나 설계 부분을 AI가 뽑아준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한다. 그리고 오버 엔지니어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방지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알려드릴 MCP는 최신 공식 문서 정보를 알려주는 MCP입니다. 바로 REF, 레퍼런스 약자일 것 같아요. REF 툴즈 MCP인데요. 자, 컨텍스트 7 MCP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컨텍스트 7도 좋긴 하지만 토큰의 사용량이 꽤 많다고 합니다. REF MCP의 가장 큰 장점은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가져와서 시간과 토큰을 확 아껴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문서에서 보시면은 RF와 컨텍스트 7의 비교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컨텍스트 7은 이 어프로치 방식이 심플 배치 방식이라 되어 있는데, 뭐 RF 방식에서는 이터레이티브 서치와 뭐 세션을 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토큰 사용량만 보죠.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쿼리당 10K 토큰을 소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RF를 쓰게 되면 뭐 50에서 70% 평균적으로 그 세이브가 되고 최대 95%까지도 이제 세이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렇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프라이싱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있어요.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못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을 해 보니까 뭐 한 번 요청하는데 4 크레딧 정도 들어가서 50번 정도는 호출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요거를 뭐 한번 사용해 보시고 실제 토큰이 절약되는 양이 우리가 돈을 내는 것보다 더 많다면은 그게 더 이득이잖아요. 네, 그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꽤 인제 많이 전문적으로 바이브 코딩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말 많이 쓰시거나 컨텍스트 7을 쓰거나 혹은 각 인제 레퍼런스 문서들 있죠. 거기에 직접 사이트 주소를 줘서 AI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인제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신다면 토큰이 꽤 많이 나갈 수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F MCP를 사용하려면은 인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가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사이트에서 사인업 가고요. 구글로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정 눌러 주고요. 자, 가입이 되면은 여기에 카피 클로드 코드 커맨드가 있습니다. 요거 카피하시고 그대로 커서로 와서 클로드 코드에다가 넣어 주면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죠. 요거는 원래 클로드 실행하기 전 이제 배시에서 실행하는 거니까 맨 앞에다가 느낌표 하나 붙여 줄게요. 배시 모드로.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인제 그 API 키가 자동으로 먹습니다, 카피를 하면. 좀 요런 건 편한 것 같아요. 설치가 됐을 것 같고요. MCP를 눌렀을 때 안 나오는 거는 껐다가 켜 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은 RF 연결된 것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게요. 쓰고 싶을 때는 Next.js 14 버전의 앱 라우터에서 GitHub API를 실제로 개발할 때는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최신 문서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은 RF, MCP를 이용해서 네가 최신 문서를 확인하고 코딩에 반영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네, 보시면 이제 관련 문서를 찾았다고 하고 RF에서 이제 읽어오죠, 이렇게. 네, 다 읽고 나서 이렇게 이제 문서 기반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실제 토큰 소모량이 상당히 뭐 줄어든다고 하니까 요거는 좀 비교해 보면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워 가지고 그 실제로 우리 사이트에서 얼마 나간지 보죠. 예, 사용된 거 보니까 네, 역시 4 크레딧 나갔습니다. 4 크레딧 나왔는데 아마 사용량은 꼭 4 크레딧은 아닐 것 같고 출력된 양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뭐 컨텍스트 7 이나 이런 거 써도 되는데 아니면 그냥 링크 걸어도 되죠, 문서. 예를 들면은 그 공식 문서가 jQuery 엄청 방대할 거예요, 양이.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분석을 한다고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넣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주소값을 주고 여기에서 문서를 뭐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내용 찾아 하면은 토큰이 꽤 많이 소모되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인제 이 RF에서 인제 RF를 이용해서 이런 도큐먼트를 분석을 하면은 토큰 소모량이 줄어든다. 근데 인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컨텍스트 7 이나 직접 이 주소를 넣어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걸 쓰냐. 심지어 뭐 어느 정도 호출이 넘어가면 돈까지 내야 되는데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인제 API 비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코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토큰을 이제 사용하는 거를 어떻게 줄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도 라쿠텐에서 근무하는 개발자분이 있는데 그분의 경우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서에서 인제 많은 양의 토큰 소모량 그러니까 API 비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절약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MCP들이 인제 계속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관리와 이슈 트래킹에 특화된 도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리니어라는 도구인데 GitHub 이슈보다 빠르고 직관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니어는 프로젝트 관리에 좀 특화가 되어 있어요. 이 플래닝과 이제 빌딩 프로덕트를 하는데 최적화된 이제 툴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메시지 같은 것도 주고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요게 이제 그 태스크 번호일 거예요.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는 GitHub와 양방향 통합이 돼 가지고 이제 GitHub로 풀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리니어가 인제 자동으로 파악을 해서 업데이트가 된다거나 그런 것도 인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클로드에 설치를 해볼 건데 명령어는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고 클로드로 접속을 하면 MCP를 쳤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 디스커넥트가 되어 있죠. 엔터를 쳐서 1번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고요. 어플로브를 하면 이제 가입을 안 했다고 보고요. 구글로 저는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워크스페이스 네임을 먼저 이야기하라고 해요. 저는 IT 커넥트 DV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유럽만 선택할 수 있네요. 미국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들이 나오는데 다크로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넘기는데 여기서 GitHub에 권한을 주도록 하죠. 이렇게 창이 뜨면서 GitHub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혹시 구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레파지토리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를 권한을 줄지 일부만 줄지. 네, 저는 전체를 그냥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한까지 부여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초대하는 건데 그냥 넘기도록 하죠. 이 부분은 뭐 소식을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고요. 화면이 지금 리눅스에서 킨 크롬이라 좀 작은데 다른 브라우저로 연결하도록 하죠. 지금 일단 권한 부여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어프로브 해 주고요. 네, 요 화면이 뜨면 이제 꺼도 MCP가 연결이 됩니다. 네, 연결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요. 기본으로 생기는 4 가지의 이제 투두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은 이슈의 투두라는 항목에 각각의 인제 뭐 일종의 티켓 같은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하나씩 업무가 인제 주어져 있고요. 클릭을 해 보시면 상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링크를 넣거나 복사를 하거나 마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제 이 리니어는 유료 플랜도 있고 무료 플랜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무료 플랜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개인용으로 쓰시거나 소규모에서는 한번 무료로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프로젝트를 등록을 할 건데 지금 기존 대화 내용이 없다 보니까 다시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아까 인제 뽑아냈던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데브스테트 프로젝트를 이 리니어에 등록을 하고 아까 설계한 내용으로 이제 에픽, 스토리, 태스크로 분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에픽과 스토리와 태스크는 작업의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에서 이야기하는 용어인데 이 에픽은 여러 개의 스토리로 나눌 수 있는 큰 작업 단위이고 스토리는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작성된 요구 사항을 이야기하고 이 태스크는 스토리 안에 있는 어떤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나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스크 우리가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는 프로그램이 이제 태스크 마스터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저희가 스펙킷이라는 걸로도 해 봤고요. 지금 여보는 리니어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인제 스펙킷 같은 것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리니어로 옮기려고 하면 스펙킷에서 태스크들을 뽑은 다음에 그 내용들을 리니어에다가 직접 이제 이전을 시키셔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진행되는 거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에 데브 스탯이라고 들어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인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 순서를 보시면은 먼저 에픽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큰 단위의 인제 주제가 4 개가 정해진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전부 태스크들이 올라오는데요. 양이 꽤 많네요. 근데 1 번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1, 2, 3, 4는 아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 나왔기 때문에 그 뒤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GitHub를 한번 연결을 해볼 건데요. 리니어에서 계정 부분에 클릭을 하고 세팅으로 가셔서 인터그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GitHub 눌러 보시고 이제 지금 연결이 돼 있죠. 근데 먼저 우리 프로젝트를 GitHub에 좀 업로드를 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GitHub에 가서 레파지토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위해서
빈 파일을 좀 하나 만들게요. 자, 이제 이 주소로 업로드를 하라고 할 건데요. 커서로 와서 풀리퀘스트를 해달라고 해보자. 네, GitHub 업로드가 완료됐는데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여기 풀리퀘스트에 1이라고 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잘 들어왔습니다. 머지 풀리퀘스트를 하도록 하죠. 이제 파일들이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리니어 ITC-5번이 어떤 작업인지 한번 보면은 여기에 기본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초기화랑 구조 설정을 하고 도커 환경 설정을 하고 백엔드와 프론트 기본 설정,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는 것까지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로드에서 이 내용에 따라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브랜치를 푸시하고 PR을 생성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GitHub 페이지에서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컴페어 풀 리퀘스트 버튼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진행 사항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자, 모두 완료가 되어서요. 풀 리퀘스트에 가서 지금 올라온 내용을 합쳐 주도록 하죠. 이렇게 합치게 되면 이제 머지드 되면서 코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합쳐지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1번에 액티비티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링크도 됐고 뭐 움직였고 이런 기록들이 다 남게 되죠. 머지드 됐다고 뜨고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체크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표시가 떴죠. 아마 이 스토리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 5번, 9번, 10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선 아직 체크가 안 돼 있죠. 리니어에서 한번 업데이트 해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에픽 상황에서는 던 표시가 됐는데 안쪽에 들어가서 스토리를 보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실은 이 스토리 부분도 지금 다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GitHub에 올릴 때, 혹은 제가 이제 클로드에 올릴 때 이 전체 명령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이렇게 ITC 5번만 개발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ITC 5번에만 지금 체크가 된 것 같아요. 그 내부에 스토리를 하나씩 이제 시키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씩 자동으로 업로드가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체크해줘도 되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니어를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한데 이건 아마 좀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바이브 코딩 필수 MCP 1탄 프로젝트 준비편을 좀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처음에 이제 바이브 체크라는 MCP를 이용해서 이제 과하게 설계된 오버 엔지니어링 부분을 AI에게 체크를 맡기고 수정하는 부분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REF라는 문서 검색 MCP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컨텍스트 7보다 토큰 소모량을 최대 90% 이상 이제 아낄 수 있는 MCP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준 이 리니어라는 MCP는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 있는 MCP이자 뭐 프로그램이라고 봐야겠죠. 대시보드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2탄에서는 개발할 때 좀 도움이 되는 MC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